여기 대한민국 가게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에는 재도약의 기회를 주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이 되어 가치 있는 미래를 그려가는 곳. 바로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입니다. 1962년 성업공사로 출발한 캠코는 국내 최초 부실채권 정리 전문기관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사와 동행하며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시작으로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위기 때마다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안전판으로서 국가경제와 금융산업을 희망으로 견인해왔습니다. 시대를 앞선 비전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온 캠코는 이제 가계, 기업, 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 관리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여 국가경제에 더 큰 가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1997년) 국내 처음으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도입한 캠코는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나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통합 관리하고 장기 소액 연체자, 창업 실패자 등 빚으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채권 매입부터 채무조정,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채무자 중심의 체계적인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종합적 재기와 가계부채 해소를 돕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해운업의 재도약을 이끌며 상시 기업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져온 캠코는 기업 구조조정 종합 플랫폼인 기업 구조혁신 지원센터 설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과 회생기업 자금 지원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기간 산업인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캠코 선박 펀드를 운영하여 국적 선사의 해외 헐값 매각 방지와 선박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캠코는 선진 기법을 활용한 자산 관리와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공공자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총 63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담 관리하는 캠코는 국내 최초 드론을 활용한 국유재산 전수조사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조세 정리 업무를 통해 연간 1.7조 원의 국고 수입을 늘리고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제고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운영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공공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나아가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고 통일한국의 국가자산 관리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통일국가자산연구포럼을 신설 운영하는 등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통일대비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인 KSP를 통해 협력 대상국의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와 선진금융기법을 전수하는 등 대한민국 금융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캠코는 희망으로 삶의 재도전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 리플레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어린이, 청각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체육활동과 문화적 성장을 지원하는 희망 울림 프로그램부터 지역 아동들의 꿈을 위한 작은 도서관 캠코 브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까지 어려운 이웃,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 조성과 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버프를 통해 지역 미래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캠코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최일선에서 가계, 기업, 공공자산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키워가는 우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자, 이제 2022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합동 설명회 1일차 그 마지막 기관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시간에도 직접 담당자와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나오셨어요.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최철규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리님. 대리님은 이번에 몇 년 차 정도 되셨나요? 제가 2018년 말쯤에 입사를 했으니까 연차로 따지면 4년 차. 4년 차. 4년 차 정도면 이제 업무에도 제법 적응을 많이 하셨을 테고 네. 또 채용 정보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위치가 될 것 같은데 제 네. 생각이 맞나요? 네, 그 정도 위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발표 먼저 보고 또 자세하게 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철규 대리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공사에 대한 간단한 사업 소개와 이어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캠코는 국민의 안정을, 기업의 활력을, 국가자산의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으로서 부산에 본사 소재지를 두고 총 12개의 지역본부를 통해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입니다. 네, 4월 6일이 저희 캠코의 창립 60주년의 기념일이었는데요. 연역을 잠깐 살펴보면 저희 캠코는 1962년 성업공사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어 부실채권 정리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후 계속된 사업 확장을 통해서 현재의 국유재산 관리 업무, 기업 지원 업무, 가계 지원 업무, 그리고 공공재산 가치 창출 사업 이렇게 큰 사업들을 이어오고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캠코의 사업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캠코를 조금이라도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를 최대한 3가지 정도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재기 지원 사업입니다. 가계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캠코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이러한 전 국가적인 금융위기 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해온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안인 채무조정만 잠깐 살펴보자면은 채무조정이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이나 원금에 대해서는 30%에서 60% 감면과 같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기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기업 제도약 기획확대 사업, 기업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캠코는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대해서 자산을 인수해주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금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자면은 기업구조 혁신지원센터란 저희 캠코의 중소 중견기업이 시장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원할 경우에 이를 투자자와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저희 캠코는 회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DIP 금융 역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경영 위기 때마다 이렇게 기업의 자산들이 시장에 대규모로 쏟아지게 되고 헐값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바이앤홀드나 세일앤리스백 방식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제값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금융의 일환으로서 이제 동산담보회수 지원기구인 캠코 동산금융 지원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현재에는 시황이 많이 괜찮아졌지만은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시황에 따라서 부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캠코 선박펀드 역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캠코는 잠재된 공공자산에 대한 가치 창출 사업 역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유재산 관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캠코는 약 73만 필지, 그리고 재산가액으로는 23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국유 일반 재산을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부나 매각 등을 통해서 매년도 약 1조 원 규모의 국고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유재산 중에서는 개발이 좀 필요한 자산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생활 SOC나 공공청사 등 필요시설을 적게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캠코는 체납조세 정리 업무 역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국세가 체납되어 어떠한 재산이 압류될 경우에 이러한 압류된 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국유재산 대부나 매각 또는 이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는 재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국고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공사 소개는 최대한 간략하게 마치고 지금부터는 저희 공사의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캠코의 연간 채용 계획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5급 직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일반으로서 경영, 경제, 법, 건축, 전산, 직렬이 있고 약 70명 정도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졸 6급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일반으로 약 7명 정도 채용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된 연간 채용 계획은 채용 공고는 5월 중 진행해서 최종 임용은 한 9월에서 10월 중이라고 일단 공고는 해놨는데, 현재 지금 인력 운용 계획에 따라서 채용 공고가 약 4월 말 정도까지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보시는 PPT 화면에서 약 한 달 정도씩 당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5급 직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2급 이상, 6급 고졸 직원 같은 경우는 한국사 4급 이상에 대해서 지원 자격을 두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전산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전산 관련 자격증, 정보 처리 기사 같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부산 지역인재분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채용 목표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채용 단계별로 합격 예정 인원 대비 이제 합격자가 좀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 인원에 대해서 이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필기 전형 합격 예정자가 100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이전 지역 인재는 35명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30분만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5명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추가 합격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보시면은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보다 5점 더 밑에 있으신 분들은 추가 합격이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직 채용 같은 경우에 이미 공고가 마감이 돼서 필기 전형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두 번째 체험형 인턴 공고가 약 5월에서 6월 중에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5급, 6급 신입 직원 위주로 해서 저희 채용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캠코의 인재상입니다. 저희 캠코의 인재상은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포용하고 존중하는 인재, 전문성을 갖춘 인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재상을 달달이 외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경력이나 적성을 살펴봤을 때 어떠한 인재상에 잘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입사 지원 단계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용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 필기 전형, 그리고 2차례에 걸친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서류 전형을 살펴보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급 직원은 이제 한국사 2급 이상, 6급 직원에 대해서는 한국사 4급 이상의 자격을 두고 있고, 불성실 작성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께 필기 전형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출되었던 자기소개서 문항을 일부 살펴보면은 저희 캠코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희망 직무를 묻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어진 역할을 다했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묻는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필기 전형인데요. 5급 직원은 직무수행 능력 평가 전공시험으로서 경영, 경제, 법,
건축, 전산 전공 시험을 치르게 되고 6급 직원은 직업기초능력평가 NCS를 치르게 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는 10문제의 객관식으로서 공사 직무 관련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을 설명드리면 1차 면접은 NCS 기반의 직무 역량 면접으로서 PT 면접, 신측 면접, 상황 면접으로 이루어지고요. 각 면접에 대한 사항은 뒤이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은 인성 면접, 임원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각 전형별로 좀 더 상세히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류 전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캠코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 작성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께 필기 전형 기회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까지 들고 갈 무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캠코에 국한된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저희 캠코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직무와 연결해서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역량이나 여러분들의 포부를 살펴보았을 때 저희 캠코에 어떤 직무와 연결시켜서 작성할 것인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한 번쯤은 본인이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 사람으로 본인이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어필하고 싶은 경험이나 역량이나 경험이 잘 드러나는지 한 번 더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캠코의 필기 전형입니다. 사실 필기 전형이라고 하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왕도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조금 제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채용 계획이 공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필기 전형이 5월이다라고 하면은 한 1월부터는 객관식 문제풀이 시작하고 한 3월이나 4월부터는 오답 노트 하면서 조금 단거나 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러한 스케줄을 짜 나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캠코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전형이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면접 전형입니다. 저희 면접 1차 면접은 심층 면접, PT 면접, 상황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각 면접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층 면접은 3분 내외에 스피치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3분 자기소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T 면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랜덤으로 추첨한 PT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현장에서 작성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지게 되고요. 상황 면접 역시 현장에서 주어지는 저희 캠코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민원 상황이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표 및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 공통되는 것은 공사에 대한 파악은 기본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짧은 시간에 주어진 시간 동안 현장에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잘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2차 면접입니다. 2차 면접, 임원 면접,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대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대다 면접의 특성상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필하고 싶었던 경험, 역량,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부를 최대한 바른 자세, 그리고 바른 딕션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캠코의 다양한 직무 관련 지식을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캠코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블로그, 공식 유튜브, 그리고 캠코 웹진 등 다양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잘 참고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캠코의 입사 지원 사이트인데요. 현재는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공고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공모직 채용 공고도 마감이 됐고, 지금 채용형 인턴이나 경력직은 채용이 진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이제 신입 직원 채용이 약 4월 말 중에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저희 공사 홈페이지 최대한 잘 확인해 주시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캠코에 대한 직무 소개와 채용 설명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채용이 곧이네요. 네, 이제 4월 말 중에 공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요, 서류에서 그 기준 미달 제외하고는 네. 전부 다 필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캠코 필기 시험이 이렇게 네. 어렵다는 얘기를 네. 참 많이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뭐 물론 그 중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테지만 네네. 보셨을 때 네네. 진짜 그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저희 캠코가 물론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긴 하지만은 실제로 난이도에 있어서는 많이 차별화가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입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뭐 취업 준비했을 때 주변을 살펴보면은 보통 한 전공시험 한 1년 정도는 다들 준비는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경영직렬 같은 경우는 회계사 같은 수험 공부도 같이 하셨고, 그리고 경제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행정고시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겹쳤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어려운 만큼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또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는 1차 면접은 온라인으로 또 2차 면접은 대면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올해는 어디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네. 또 면접 전형 가운데 인성검사라고 있는데 네네. 이것이 또 합격 당락의 큰 기준이 되는지도 함께 네. 말씀을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질문 주셨던 분께서 되게 저희 캠코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인 것 같고요. 일단 확실히 저희가 캠코가 과거에는 1박 2일로 합숙 면접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화상 면접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뭐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화상 면접으로 1차 면접을 화상 면접으로 진행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인성검사가 필기 전형이 아닌 면접 전형 합격자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이러한 인성검사 결과로 저희가 합격 당락을 두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뭐 인성검사 뭐 부적정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불합격을 시키지는 않을 예정이고, 대신에 2차 면접이나 면접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채용이 되면 정직원으로 바로 채용이 되는지 아니면 뭐 일명 수습 기간이 네. 어느 정도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캠코가 과거에는 채용형 청년 인턴 제도라고 해서 일단은 먼저 청년 인턴으로 임용을 한 뒤에 약 3개월 정도 최종 근무 마치고 나서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쳤는데요. 일단 올해 중에는 당장 그러한 채용형 청년 인턴 제도는 최대한 시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대신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입 직원으로서 조금 더 업무에 최대한 다른 분들의 배려를 받으면서 준비하실 수 있게 수습 기간은 최대한 두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네. 대신에 아직 채용 공고 아직 뜨기 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추후에 채용 공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용 공고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입사 후에 맡게 되는 구체적인 업무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직렬이 처음부터 나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다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가장 전문적인 건축 직렬 그리고 전산 직렬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거의 해당 업무로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공공재산 개발 사업장에 투입이 된다던가 아니면 관련된 뭐 이미 개발된 재산에 대한 뭐 시설 관리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고요. 전산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전산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아니면 새로 개발되고 있는 뭐 그런 시스템에 대한 개발자로도 뭐 참석이 가능하시고 그런 직무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경영, 경제, 법 그리고 6급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일반으로 결국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 일반 직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다시피 가계 지원 업무나 기업 지원 업무 아니면 국유재산 관리 업무 아니면 그 외에 뭐 그런 경리나 회계 같은 후선 업무 이렇게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전문직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 지식을 요하는. 네. 그래서 그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해야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비전공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결국에 전면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공은 저희 입사 지원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상경계열이 아니어도 금융일반 지원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건축이나 전산직렬이 아니셔도 무조건 지원은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뭐 지원 준비 단계나 아니면 뭐 추후에 면접 때 배경 지식이 결국에 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 주신 분께서 이미 그러한 것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뭐 나중에 뭐 면접 과정에서도 답변 잘 하실 수 있으면은
전공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사전 지식은 필요한 부분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연봉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급여를. 그럴 때, 아, 나는 석사 학위가 있어 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 네. 일단은 저희가 별도의 학위로 인한 급여 가산 사항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 자격증, 저희가 뭐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은 저희가 아예 세칙상으로 일단 추가적으로 연봉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급여에 가산이 되겠지만은 결국엔 저희가 신입 직원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 학위로 인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급여가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쓰게 되면 네. 거기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역할이나 네. 뭐 과정 혹은 뭐 경험, 네. 성과를 적어 주세요. 네. 네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례가 있으신가요? 뭐 이런 네. 항목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쓸 거리가 네. 많아서 좋은데 경험이 없을 때 네네.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사실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생활 중에 공모전이나 아니면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자분께서 정말로 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경험을 한 번 더 경험이나 경력을 쌓는 것이 결국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대신에 아무리 그런 상황이어도 뭐 대학교 수업 과정이나 아니면 관련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이든 결국에 준비를 하시면서 뭔가 한 가지씩은 쓸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잘 작성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경험 경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항에서 같이 썼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입사 조금 면접관 분께서 좀 안 좋게 보이실까봐 최대한 조금 시선을 다르게 그리고 어떤 것을 배웠고 그리고 캠코의 직무와 연결을 최대한 잘 연관시켜서 작성을 했었고 네, 결국에 최종 합격을 한 거 보면은 지원자분께서도 최대한 그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막 경험이 엄청 많지는 않더라도 그 항목에 그리고 그 입사하는 조건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잘 녹이면 네. 그게 또 가산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실시간으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2019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했고 2020년에는 연 1회 채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연 2회 채용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 이분께서도 저희 공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 같은데 네. 일단은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9년까지는 저희가 연에 2번씩 신입 직원 채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채용 규모나 아니면은 채용 과정의 관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 1회 채용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을 모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2번이나 하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됐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올해도 결국에는 신입 직원 채용은 한 번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많이 변화가 항상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 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캠코에서 한국 경제에서 다른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가장 차별화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은 차별화되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희 캠코가 금융공공기관, 금융위 산하의 금융공공기관이지만은 저희가 그런 뭐 금융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채권 업무나 기업 지원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국유재산 관리, 뭐 흔히 말해서 부동산 관리도 하고 있고요. 건물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런 노지에 대해서 국유재산 개발 업무, 건물을 쌓아 올리기도 하고요. 되게 다양한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또한 어떻게 다른 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총체적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비전인 플랫폼화로서 그러한 조금 사업이 다양한 부분이 저희 캠코의 특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 공사 상식, 10문제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자분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홈페이지 등을 참고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사실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앉아있지만은 사실 저도 취업 준비생대로 돌아가면은 공사 상식 10문제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사실 시간 투자하기도 많이 조금 버거움이 있었고 이게 10문제가 출제가 되지만은 저희 캠코의 전체 업무 범위가 결국에 시험 범위다 보니까 부침이 많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캠코 홈페이지를 쭉 돌아봤고요. 사실 저희가 캠코 홈페이지에 많은 컨텐츠가 있지만은 결국에 저희 공사의 업무를 소개하는 부분은 되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찾아보시면서 우선적으로 서핑을 한번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서로 10문제씩 낸 다음에 서로 그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약간 온라인 스터디 같은 네,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비대면 스터디, 온라인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입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겠지만은 결국에는 지역 이동, 직무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캠코 같은 경우에는 지역본부만 해도 12개가 있고 지사만 해도 1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27개의 지자체에 이렇게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어떠한 직무를 아니면 어떠한 지역으로 발령이 나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내규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스스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뒤에 조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봐가면서 조금 이렇게 공부, 스스로 이렇게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얻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자격 조건에 전산만 명시돼 있는데 다른 경영, 경제법 등이 직구는 따로 어떤 지원 자격이 존재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경영경제법, 일단 금융일반으로 묶이게 되는데, 금융일반직렬은 따로 자격증 사항을 요구하진 않지만은 저희가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5급 직원 한국사 2급 이상, 6급 직원 한국사 4급 이상의 자격을 요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직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전문직렬이지만은 저희가 자격증으로 인해서 지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PPT와 함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필기 합격 배수 그리고 필기 시험 합격 배수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각 시험 문제마다 배점이 다른지도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필기 전형은 일단 3배수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최종 합격 예정 인원은 3배수를 채용을 하고 있고,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은 1.5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필기 전형으로 일단 3배수 먼저 하고 나서 1차 면접으로 1.5배수, 그렇게 1.5배수 분들에 대해서 2차 면접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마다 배점이 다른지, 이 부분은 이거는 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전형별로 문제는 조금 난이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활발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담당자님께서 우리 대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특히 금융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금 불안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필기 전형의 비중이 되게 크고, 이렇게 필기 전형만 준비하다 보면은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취업 준비생 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신 방향이 결국에는 맞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게 결국에는 나중에 입사 지원하실 때 아니면 최종 합격하고 나서 업무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너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는 빠지지 마시고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희 공사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부분에 정보가 좀 부족해, 나는 아직도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노하우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다 해도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직접 자기 것으로 만드는 또 과정이 필요하고, 저도 어떤 한 분야에서 경험자로서 또한 도전을 하고 실패를 거듭하면 할수록 제가 또 그 사이에서 뭔가를 많이 얻어가고 또 크게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드리는 정보 그리고 선배들의 조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취업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좀 수월하게 가기를 바라는 우리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드릴게요. 2022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합동 설명회 1일차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저희가 또 옵니다. 내일은요, 10시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오후 2시에는 한국남부발전 채용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